네, 지금 이제 호소 문제 선정은 뭐냐면 방금 이제 호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에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호소 문제 선정이 왜 필요하냐 할 때 대부분 상담사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실수가 뭐냐 그러면 그냥 내담자가 아우 제가요 우울해서 벗어나고 싶어요. 제 남편하고 관계를 지키고 싶어요. 뭐 시어머니하고 회복하고 싶고 뭐 그 말을 갖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내담자 이야기는 이만큼 자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뭘 지금 갖고 이 상담의 길을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민들레님이 지금 가져왔던 당신 삶에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이야기가 뭔지를 조금 정하고 이렇게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걸 정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서 다리꿈 안산 지점에서 용산을 갈지 서울역을 갈지 아니면 보령을 갈지 뭐 어디를 갈지 그냥 차는 출발했는데 이 방향이 모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소 문제 선정이라는 말은 많은 어려움 중에서 당신이 지금 이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어려움이 무엇을 상담해서 다룰 거냐를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에서 내가 다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제가 분노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담자들이. 그럼 분노? 그 분노가 뭐냐? 네, 강의한달라고 막 계속 요청을 하시나 봐요. 재치가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분노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분노를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 민들레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분노라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큰애만 보면은 막 화가 나고 걔만 보면 나도 모르게 막 화딱지가 나고 걔가 하는 말들에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걔한테나 막 이렇게 냉대하게 되고 이러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폭발하게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내담자가 말하는 이 분노라는 것은 뭔가요? 그 아이가 나에 대해서 뭔가 큰아이를 볼 때 내 안에서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폭발하는 이거를 분노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떤 내담자는 그게 아니라 제가 제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은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후회하게 되고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을까? 집에 와서 생각하면 제가 저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말 못하는. 그래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제가 자를 자책하고 그렇게 한 나를 막 때리면서 때로는 너무 심할 땐 제가 자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은 내담자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정의되어진다는 거죠. 정의라는 건 상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자기의 힘든 문제 이야기를 그의 언어로 얘기하게끔 하는 것이 지금 이 호소 문제의 어떤 선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결국 이것은 결국 후에 말하는 뭐가 되냐 그러면 내담자의 합의된 목표를 찾는 지점과 굉장히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호소 문제 선정을 할 때 이야기를 들을 때 상담사가 조금 이제 가지치기를 이야기를 내담자가 스스로 가지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내담자가 가져온 것이 내가 상담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보는 거예요. 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냐? 그걸 다루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러는 거죠. 저 부모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남편이 문제거든요. 저희 남편만 변하면은 우리 집 문제가 없어요. 내가 쟤 때문에 내 인생을 말아먹었어요. 우리 애가 문제예요. 이렇게 내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대부분의 상담의 내담자들은 80% 이상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은 보세요. 부모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한데 내담자가 왔어요. 맞아요. 부모가 변했으면 좋을 만큼 우리 민들레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굉장히 뭔가 불편한 마음들이 많이 있군요. 그러면 부모가 어떤 것이 변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부모가 도박을 해요. 그래서 매일 지금 돈을 10억을 지금 날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파산 신고라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매일 우리 집은 싸워요. 그래서 아빠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상담실에 맞아요. 그 많은 고통들이 있었네요. 공감. 그 내담자, 아빠가 지금 상담실에 없는데 우리가 아빠의 이 도박 중독을, 알코올 중독을 우리가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빠가 없기 때문에. 다만 아버지의 그 도박 중독 혹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우리 민들레님이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 어려움, 그것을 우리가 상담에서는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영향력에서 가장 어려움이 뭔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돈에 대해서 강박적이 된다. 그래서 돈. 나도 모르게 돈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또 혹시나 내가 돈에 대해서 실수할까 될까? 그리고 막 남자친구가 뭔가 막 도박으로 뭔가 게임한다고 하면 제가 막 예민해져서 막 이렇게 집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아버지의 도박으로 우리 민들레님은 지금 내가 돈에 예민해지고 굉장히 불안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상담해서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로 이 문제를 이동하는 거예요. 내한테로.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강의 안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좀 쉽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강의 안에 있다 그래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결할 수 있는 거. 있는가 이제 먼저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현실적이고 성취할 수 있는 결과를 구체화할 수 있는가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우리 집에서 아빠의 도박에 그 10억이라는 빚을 갚을 수 있을지, 내가 그래서 하루에 한 달에 돈을 내가 300을 벌고 있는데 그걸 아빠의 이자로 다 넣고 있어요. 저는 이 생활을 제가 끝내고 싶은데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뭐냐 그때 방금처럼 내담자가 얘기를 했다면, 그럼 민들레님은 내가 번 월급의 전체를 다 90%를 아버지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본인의 결정이셨나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300씩 이자를 갚는다면 아버지의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거는 도와줘야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도박이라는 것은. 그건 아빠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도와달라는 걸 제가 거절을 못해요. 그러면 이 내담자 안에 있는 이슈는 상대의 어려움들이 뭔가 손을 내밀 때 거절할 수 없는 거. 그건 아빠가 해야 되는 거지 민들레님 해야 되는 영역은 아니죠. 그걸 이제 분리시키는 거. 그게 상담에서 다루어야 될 호소 문제의 선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을 현실적인 그런 기능과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기능이 뭐냐, 그럼 이런 거예요. 제가 도박 지금 만약에 제가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20억의 돈을 잃어버렸어요. 주식까지 같이 탕진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도박을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뭘 상담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 내담자가 만약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상담자가 들어봤을 때, 그러면 지금 이 도박의 20억의 빚, 주식으로 인해서, 코인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빚이 있다면 지금 현재 내가 직장 생활을 하시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가족들과 생활을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걸로 인해서 술을 먹고, 그 다음에 계속 내가 너무 내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날마다 술 먹고 이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회사를 다닐 수 없어요. 술을 먹으니까 가면 오전은 다 날리고. 그래서 결국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라면 도박 중독과 알코올 중독을 상담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한 2차적인 내담자의 삶의 현재의 기능적인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기능에 이 내담자가 지금 하고 있나, 학교를 다니고 있나, 직장을 다니고 있나,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호소 문제의 선정으로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호소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제 호소 문제를 어떻게 이제 내담자가 가져온 이런 부분들의 호소 문제를 대부분 할 때 이제 상담사들이 이론적인 것을 설명을 해요. 어떻게 이론적인 것을 설명하냐 그러면
자아 개념이 불분명해서 뭐 분리가 안 돼서 이러한 모와의 그런 융합된 것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생김. 자아 분화로 인해서 지금 불안이 높아짐. 이런 식으로 그 상담사들이 내담자의 그런 그 호소 문제를 기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호소 문제는 이론적인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접근을 하더라도 호소 문제는 명료한 거예요. 왜? 내담자의 이야기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이론적인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내담자의 이야기로서 기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호소 문제의 선정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